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헤버입니다. 하노이에 있다가 호치민에 갈 때면 항상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하노이보다 호치민 사람들이 훨씬 밝고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점은 한국 사람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현지인들도 역시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는 점인데요. 단순히 사람들의 성향 말고도 베트남 대표 도시 하노이와 호치민 간에는 정말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부산이 400km 정도 떨어져 있더라도 언어와 문화, 사람들의 성향도 확연히 달라지는 마당에 하노이와 호치민과의 거리는 그 거리의 3배가 넘는 1700km 정도로 도시 간의 여러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지역 감정을 말한다면 하노이, 호치민을 빼고서는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적, 문화적, 도시 간의 차이를 안다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베트남 생활에서 훨씬 많은 것이 보이고 베트남을 좀 더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믿고 따라오시죠. 출발합니다. 하노이를 빼고는 베트남에 대해 설명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노이는 천년을 이어온 수도이자 나라의 중심인데요. 반면에 호치민시는 19세기 프랑스 식민지 시절 도시개혁으로 인해 근대도시로 본격적인 발돋움을 하였습니다. 예전 우리 내 6.25 전쟁 전 남북으로 갈라졌던 한국의 상황이 떠오르는데요. 1954년 미국의 자유와 소련의 공산 이데올로기 대립을 필두로 베트남도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남베트남의 수도였던 사이공은 1975년 남베트남 공화국이 무너지며 함락되었고 1976년 베트남 독립영웅 호치민의 이름을 따서 사이공에서 지금의 호치민시로 개명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베트남은 북부와 남부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베트남 북부의 중심 하노이는 베트남의 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예로부터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북부 베트남은 과거 고려 조선과 같이 중국과 사대 관계를 맺으며 중국으로부터 유교, 한자 등 다양한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는데요. 반면에 힌두교 문화권인 참파 왕국이 거의 1000년간 지배했던 베트남 남부의 중심 호치민은 캄보디아의 변방 정도로 여겨진 지역이었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베트남은 호치민이 위치하고 있는 메콩 델타 지역을 영토로 편입시켰는데요. 그 시기부터 북부 베트남인들이 대거 이주해 오면서 베트남 남부 원주민 참파인들과 섞이게 되었지만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북부와 남부 사람들이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언어와 문화, 생활 습관 차이가 무척 컸습니다. 한국에서는 제주도 방언이 특히 유명한데요. 제주도 토박이들이 외지인이 알아들으라고 작정하고 천천히 말해도 도무지 모르는 말이 많은데요. 제주도 사람끼리 평소같이 빠르게 다다다다 말하면 외지인들은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이 하노이 사람들과 호치민 사람들이 평상시 속도로 빠르게 말하면 서로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지역 감정이 심한 대표적인 지역이 몇몇 있는데요. 하노이, 호치민 사람들은 말도 행동도 생각까지도 하나부터 10까지 다 달라 서로 딱 보면 어디 출신인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표면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서로 간의 내면 감정은 절대 호의적이지 않는데요. 북부 베트남에 흡수 통일된 호치민 사람들은 자유스러운 옛 사이공의 향수를 여전히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으며 북부 베트남 사람들은 호치민 사람들이 아무리 돈 많고 잘났다고 해봐야 결국에는 자기 통치하에 있고 수도인 하노이의 지시를 좋든 싫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 말도 잘 안 듣고 하는 행동들마다 자꾸 눈에 거슬리는 호치민 사람들에게 잘해줄 필요도 없고 그냥 힘으로 찍어 눌러야 말을 듣는다는 인식이 하노이 사람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부 베트남을 대표하는 하노이 사람들은 그 잘났다는 중화서상에 버금갈 정도로 천년을 이어온 베트남의 수도란 자부심이 무척 강하고 미국, 중국 같은 열강과의 전쟁에서도 이겼다는 기억으로 자존심 역시 정말 엄청 센데요. 얼마나 센 정도면 집이 그냥 비계할지언정 집값이나 월세는 내 자존심과 같이 잘 깎아주지 않는 것이나 본인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과실을 인정하거나 진심 어린 사과하는 것이 무척 드물고 그냥 덮어두고 나는 잘 모르겠고 배째라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호치민 사람들은 베트남의 경제 상업의 중심 역할로서 호치민을 빼고는 베트남 경제는 안 돌아가고 고지식한 북쪽 하노이보다는 우리가 더 풍족하고 부자라는 인식이 무척 강합니다. 또한 하노이는 아무래도 이권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많은 만큼
관련 공무원들이나 일선 생활에서는 공안들의 부패가 무척 심한 편이며 그들이 요구하는 그 금액도 결코 낮지 않은 편입니다. 하노이에서도 어디 미국 영화에서나 볼 듯한 3층짜리 마당이 있는 으리으리한 집과 앞에 렉서스나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에 사는 현지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말하길 공안이나 고위급 정치인들이라야 이곳에서 살 수 있고 뒷돈을 받지 않고서는 일반인들이 돈을 모아서는 평생 절대 살 수 없는 집이라고 손가락질하며 혀를 끌끌 차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호치민 사람들과 비교하여 하노이 사람들은 얼굴이 딱딱하고 행동이나 의식 자체가 보수적이며 폐쇄적인데요. 그래도 비교적 시간 약속이나 동거래는 호치민 사람들보다 좀 더 정확한 편입니다. 경제관념도 많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하노이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여기고 호치민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것이 성공의 척도입니다. 한국의 겨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하노이는 그래도 쌀쌀하다고 느껴지는 어느 정도 생활의 준비가 필요한 겨울과 사계절이 있는데요. 이에 하노이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는 소비 성향이 어느 정도 있는 반면 연중 따뜻하고 온한 25도에서 30도의 기후인 호치민 사람들은 돈을 저금하여 미래를 든든히 대비한다는 안정감보다는 오늘 바로 지금 돈을 쓰는 것에 더 큰 만족을 보입니다. 호치민 사람들은 하노이 사람들에 비해 시간 개념과 지적 수준도 상대적으로 더 부족하다는 인식이 현지에서 강한데요. 평소 낙천적이며 느긋하게 생활하면 물론 직장 생활에서도 미래에 대해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며 업무의 집중도와 효율도 북부 사람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자유분방한 성격의 감정 표현도 적극적으로 하며 좀 더 감성적으로 한국인이 느끼기에는 하노이 사람들보다는 호치민 사람들이 많은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느낀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하노이 사람들은 좀 개팍하고 호치민 사람들은 좀 야비하다고 할까요? 베트남의 수도로서 각종 행정기관이 밀접해 있는 하노이는 베트남 어느 도시보다 공안이 많아 치안이 무척 좋은 편입니다. CCTV가 어디든 촘촘히 깔린 한국과 비할 바는 못되지만 치안이 좋은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선 총과 마약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강력범죄가 일어날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밤엔 현지 여성들이 잠옷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한국 못지않게 안정되어 있습니다. 호치민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나 절도 등 생계형 범죄부터 강력 범죄까지 하노이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하는 편으로 하노이 사람들이 호치민에 가면 길거리에 하노이처럼 걸으면서 통화를 한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가방을 손에 들고 다니면 날치기로 큰일 난다고 항상 주의를 주며 신신당부할 정도입니다. 베트남 사람들 인식에 호치민은 도둑, 사기꾼, 그리고 여자가 제일 많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치안은 하노이가 더 좋으나 그 밖의 생활 편의성과 사람들의 친절함, 기후는 호치민이 낫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하노이에서는 밖에서 이제 막 걷어온 세탁물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는 게 일상일 정도로 연중 무척 습한데요. 자유롭지 않은 도시 분위기에 사람들 자체도 딱딱하고 보수적이며 투박한 편입니다. 한국 교민들은 직장이나 사업 등 생업이 걸려 있어 생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전반적으로 도시 생활 자체가 한국인으로서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또한 베트남 북부의 은근 긴 겨울은 특히나 습도가 높아 으스스하고 음침한 날씨가 지속되는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기분이 날씨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자주 다운되며 남성의 경우 베트남 생활 초반에는 가성비가 좋아 마사지, 유흥 등에 관심을 많이 가지나 이것도 계속하다 보면 별다른 재미가 없어 큰 장점이 되지 않으며 여성의 경우 딱히 갈 곳도 할 것도 없는 하노이 생활에 평소 스트레스 해소가 잘 되지 않아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여 바깥바람을 쐬러 외출을 하려고 해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으로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인 하노이 공기는 미세먼지와 매연으로 인해 안개가 낀 듯 공기가 너무 안 좋아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이에 신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기분이 계속적으로 다운되고 몸도 약해지기 쉬우니 하노이에서는 본인의 마음과 신체 건강을 위해 평소 운동을 할 장소와 방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생활 속 스트레스를 적절히 풀 수 있는 방법을 꼭 가지고 오셔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면 호치민은 도시 분위기가 하노이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밝은데요. 하노이는 대부분의 상점이 9시면 문을 닫고 유흥주점 역시 새벽까지 하는 곳이 거의 없으며 보통 밤 11시쯤 되면 도시가 완전 잠들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인데요. 반면 호치민의 밤은 훨씬 활기차고 새벽 늦게까지 유흥가 쪽에는 관광객, 현지인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정도로 거리 분위기 자체가 훨씬 밝고 활기찹니다. 또한 호치민은 겨울에도 30도 이상 온도를 찍을 정도니 1년 내내 그냥 쭉 덥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호치민은 하노이보다 습도가 낮아 불쾌지수가 낮으며 낮에는 햇살에 맞아 죽을 만큼 덥지만 일단 해가 떨어지면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급격하게 쾌적함을 느낄 수 있어 아, 이 맛에 호치민에 사는구나 하고 바로 하노이 날씨와 비교가 될 정도입니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몸에 무리가 가기 쉬워 감기나 몸살을 앓는 하노이 사람들에게 이 같은 호치민의 온화한 날씨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인데요. 또한 고급 쇼핑몰이나 시내 곳곳에 있는 로컬 마켓 등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이 하노이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어 생활이 더 편리한데요. 그러나 공기는 호치민도 외곽과 시내의 공기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편이라 아이가 있거나 평소 호흡기가 약한 편이라면 가급적 시내에서의 주거지 선정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믿는 종교가 있다면 하노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중심인 만큼 도시 분위기 자체가 종교를 권장하지 않는 분위기나 호치민은 주민의 약 50%가 어떤 형태로든 불교를 믿고 있으며 12%는 카톨릭 신자가 있듯이 종교적으로 훨씬 개방된 분위기를 띠고 있는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집 렌트비는 어디가 더 비싸고 어디가 싸다고 특별히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비슷하나 생활 물가는 하노이가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하노이와 호치민의 여러 비교와 특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하노이와 호치민 두 도시 중 어디에 살면 좋을까 고민하신다면 각 도시별 특성과 분위기, 사람들, 날씨 등을 본인의 성향과 생활 스타일에 따라 선택을 해야 후회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영상 참고하시어 성공적인 베트남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므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